さんこんにちは。 제가 평생 동안 한국에서 한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私は本日まで 대학 졸업할 때부터 KBS, SBS, 그 다음에 채널 A, TV조선, JTBC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평생 동안 탐사 보도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私はこれまで生きてきた中でいつも真実を明らかにする活動をしてまいりました。 KBS、SBS、そしてドキュメンタリー、真実探求のそういった番組ですね。そういった活動をずっとしてまいりました。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념을 떠나서 좌든지 우든지 이게 저한테는 처음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実は今回の不正選挙の映画についても左派、右派、保守、進歩といったそういった政治的な考えとは関係なく真実を知りたいというところから出発しました。 단지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거를 밝히는 게 저희 사명이었습니다. 実際に不正選挙があったのかなかったのか、その真実を求めるということ自体が私の使命でありました。 취재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밝혀지는 것들이 100%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取材をしながら一つ一つ出てくる真実を見ていると、不正選挙があったということ 100% 間違いないという確信に至りました。 2016년부터 조금씩 테스트를 하고 2020년 21대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돼 왔습니다. 出発はだいたい2016年ぐらいと思われるんですが、そこから少しずつ発展といいますか進化して2020年以降の総選挙、大統領選挙、その他いろんな選挙で不正が行われてきました。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통계입니다. 무슨 통계냐면 선거가 끝나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결과를 전부 다 굉장히 상세하게 자료를 내놓습니다. その中で最も注目すべきなところが統計なんですね。選挙が終わるたびに必ず選挙管理委員会から詳細な選挙データが発表されます。 그거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조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통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そういったデータをですね、統計的に、処理してみますと、統計的には現れ得ない様々な事実が分かりました。 취재를 하다 보니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대선에 대해서 이쪽에 이재명 포함해서 이쪽 진영에서는 좌파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니네들이 됐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니네도 부정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됐냐라고 물어봅니다. 2022年には、韓国で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誕生しましたが、彼は保守党、保守派ですね、国民の力です。で、その反対側の、民主党、革新側、すみません、民主党系の人たちは、その不正選挙のことを指摘すると、その選挙も、ユン大統領の側で不正選挙したんじゃないのかというふうなことを言います。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는 어떻게 부정이 있었냐면 한 10% 정도 이기는 걸로 해서 사전선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その時にはですね、不正選挙をした人たちは 10% ぐらいの上積みをして、勝つように仕向けたわけですね。 왜냐하면 당시에 한 윤 대통령이 7-8% 정도 이재명한테 앞선다고 통계가 계속 나왔거든요. でその当時世論調査をすると事前には、ユン大統領が、7-8% 程度の優勢だということが出ていました。 그래서 10% 정도 사전선거를 조작하면 한 1-2% 이익이 물어서 극적으로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판을 짠 겁니다. ですから 10% ほど差がつくように操作をすれば、うまくイ・ジェミョンさんが大統領になれるはずだということでした。 그런데 의외로 윤 대통령이 당일 선거에서 너무나 많은 표를 얻었어요. ところが当日になってみるとユン大統領がたくさんの票を得たわけです。 그렇게 하고도 겨우 0.78% 정도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それでも 0.78% しか勝てなかった。本当に僅差だったんです。
23만 표 정도 차이로 이긴 거예요, 윤 대통령이. その差は23万票でした。 이재명하고 이쪽 좌파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イ・ジェミョンはじめ、左派の人たちはもう本当にびっくりしたようです。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もう地面を叩いて投告したと。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총선하고 특히 올해 있었던 이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올해 있었던 선거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전선거를 높이 이겨서 김문수를 이긴 겁니다. それでその後に行われた昨年の総選挙、そして今年のイ・ジェミョンさんが大統領になった、大統領選挙では、もう本当に全力を投入してですね、イ・ジェミョンさんが確実に勝ったということです。 저를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걸 밝혀라, 서버를 열든지 중앙선관위 서버를 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들어있는 그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その不正選挙を指摘する側からすると、そんなことを言うんだったらとにかく残っている資料ですね、サーバーであるとか、それから投票されたものも残っているものがありますから、それ全部開示すれば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わけです。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파에서 보수 정당에서 정권을 빼앗아올 가능성은 0%입니다. ここに来てこの不正選挙がなくならない限りは今後韓国で、右派のつまりユン大統領が輩出した側の、人たちが政権を取る可能性は 0% です。 이거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제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면서 한국하고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하고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하고 북한, 한국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皆さんこれは韓国のことだけに限らないです。もしかすると日本でも日本と韓国、そして、北朝鮮や中国やアメリカも当然関わってくるようなそういう問題です。 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영화를 보시면 앞쪽에 제가 왜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서울대 박성현 교수라고 통계학과의 지금은 명예교수이신데 정말 한국의 통계학의 석학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21대 2020년에 있었던 선거가 신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영화 제목을 신의 작품이라고 붙인 이유가 그분이 이거는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없고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고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느끼신 다음에 끝나고 나서 그 토론할 때 나머지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で最後の部分でです。ごめんなさい。最後の言葉になりますけれども、この映画の最初の冒頭の部分に私がこの映画を作ることになった、直接的な動機が出てまいりますが、その中で最も注目していただきたいのが、統計学者のパク・ソンヒョンというですね、教授なんですね。で、この方は本当に韓国の統計学会の最も重鎮ですので、誰もその人に抗えるようなそういう存在ではないわけですが、この方がおっしゃるには統計的に分析したらこれは絶対にありえないデータだと、そして、もし出てきたのであればこれは神の作品でしか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ので、この映画の、副題にですね、神の作品かというものがついています。終わりましたらその続きはですね、また後ほど、トークの時にお話しいたします。